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는 건국 이래 극렬 좌파들이 한결같이 주장해왔고 또 지금도 늘 주장하고 있는 두 가지가 있죠. 그 중에 첫 번째는 보안법 철폐입니다. 이 보안법 철폐를 다른 말로 하면 간첩 잡지 마라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정말 지긋지긋한 이야기들이죠. 자, 그런데 이 좌빨들의 요구처럼 국가보안법 철폐 그리고 미군 철수가 실제로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 미군 철수 후에 빠르면 1년 안에 늦어도 3년이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것으로 봅니다. 아니, 미국은 대한민국을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는데 말이 그렇지 진짜로 미군 철수를 하겠냐고요? 사실 미국은 대한민국을 지켜줘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51번째 주가 아니니까요. 한미동맹, 이거 쇠사슬같이 엄청나게 강한 연결고리일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죠. 미국이 한국과의 동맹조약을 준수하는 것은 한국이 스스로의 체제에 대한 수호 의지가 있을 때만의 이야기이지 그렇지 않으면 미국은 언제든지 발을 빼버릴 것입니다. 미국은 늘 그래왔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지원을 해줬는데도 너무도 부패해서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던 월남군 때문에 결국 베트남에서 철수를 했고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철수도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대한민국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수호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미군은 언제든지 이 땅을 떠날 것입니다. 아마 일본으로 가게 되겠죠. 한국처럼 맨날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대목군들도 없으니까 주둔하기도 참 편할 겁니다. 그리고 한국과의 동맹조약을 파기한 것도 아니므로 명분상으로 큰 부담도 없습니다. 또한 한국보다는 오히려 일본 땅에서 미군을 운용하는 것이 대만 상황 등 현 동남아 정세에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기도 하므로 미군 철수가 절대 가시권 밖에 있는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사실 전쟁 발발 시에도 병력 손실에 대한 부담이 없이 한반도에 개입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은 일본으로 병력을 빼서 운용하는 것이 훨씬 더 좋기도 하죠. 과거와 달리 이 전투기 성능이 비약적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지금은 일본에서 랩터 또는 F-35 등이나 실실 띄우면서 항공모함 두어 척만 동해 바다에 갖다 놓아도 얼마든지 한반도 전쟁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국도 국방력이 세계 5위를 찍는 나라니까 미국도 굳이 피 터지게 개입하지 않고 적당히 설렁설렁하게 도와주려 할 것입니다. 미국의 목적은 대한민국의 생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 견제에 있는 것일 뿐이니까요.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미군이 일본으로 빠지게 되면 한반도에서의 전쟁 가능성은 초고속으로 에스컬레이션 될 것은 분명하고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은 70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죠. 승패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기든 지든 모든 것은 파괴되고 대한민국은 70년 전 상황에서 다시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혹자들은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세계 5위의 군사력을 가진 대한민국이니까 북한 정도는 껌이다. 그러므로 전쟁 터지면 순식간에 한국군이 북한을 점령하고 전쟁을 끝낼 것이다. 참 순진한 생각들이죠. 실제로 작금 한국의 군사력이 북한의 30배 정도가 되니까 얼핏 들으면 그럴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그것은 핵무기를 제외하고 한국과 북한이 딱 1대1로만 붙었을 경우에나 가능한 이야기죠. 그러나 남북이 1대1로만 붙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고 이 북한이 핵무기를 쓰지 않을 거란 보장도 없고 중국은 또 100% 참전할 것입니다. 이 순망치안이라고 중국이 북한의 몰락을 내비둬서 자유세계와 직접 국경을 맞대게 되는 일은 결코 만들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2차 대전 당시 일본이 패망했을 때 조선의 독립을 결정하는 카이로 회담에서 미국과 중국은 찬성했고 영국의 처칠은 조선의 독립을 반대했어요. 이때 중국의 장제스가 조선 독립에 찬성한 이유 또한 장제스가 조선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일본과 직접적으로 국경을 맞대기 싫었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중국, 즉
중공의 입장은 더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지면 중국은 반드시 참전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작금 상황을 보면 사실은 중국이 뭔가를 할 것이라 보는 게 더 맞는 말이죠. 중국은 기회를 놓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 중국도 지금 경제가 미국에 의해서 코너로 몰려서 제정신이 아닙니다. 뭔가 탈출구가 필요한데 과거 소련처럼 정은이에게 물자를 대주고 대리전을 치르게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은 벌써 다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만 사실 6.25 전쟁은 6개월간만 북한과 싸웠지 나머지는 사실 중공과의 싸움이었어요. 그리고 그 중공은 여전히 지금의 중공과 똑같은 바로 그 중공입니다. 예. 만약에 이 정은이가 대리전 치르라는 말을 안 듣고 개기면 아예 밀어버리고 그냥 북한을 먹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중국은 시방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닙니다. 예. 기회만 있으면 무슨 짓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북한 고위급 중에도 친중파 인사가 많으니까 한 놈 골라서 앞잡이로 세운 뒤에 쿠데타 일으켜서 정은이 제거해버리는 거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죠. 요번에 시리아가 그 교훈을 잘 보여줬지 않습니까? 예, 이 60년 철권 통치를 해왔던 아사드가 무너진 것도 결국 친위대의 배신 때문이었습니다. 예, 우리는 할 수 없어도 중국은 얼마든지 가능한 게 바로 그 시나리오인 것입니다. 다만 여태까지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기에 그냥 내비두고 있었던 것일 뿐이죠. 사실 북한 권력 서열 2위였던 이 장성택이가 처형된 것도 친중파였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이 정은이가 먼저 선수 쳐서 제거를 했던 거죠. 예, 아무튼 한반도에서 미군이 빠진 이 기회를 중국은 결코 놓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만보다 한반도에서 먼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 대만이 앞쪽에 있는 침이라면 한국은 자신들의 뒤통수를 겨누고 있는 비수와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기만 하다면 뒤통수의 비수를 먼저 제거하고 싶어 하죠. 예, 사실 중국에게 있어서 대만 복속은 그리 급한 목표가 아니에요. 충분히 준비를 갖춘 뒤에 천천히 해도 되는 일이죠. 그러나 이 뒤통수의 비수는 기회가 있을 때 제거해야 됩니다. 미군이 빠진 절호의 찬스니까 얼른 해치워야 하는 거죠. 중국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하거나 그럴 필요도 없어요. 중국이 이후 대만을 침공할 때 미군과 함께 자신들의 뒤통수를 공격할 수 없게 그냥 대충 쑥대밭만 만들어 놔도 됩니다. 사실 파병 없이 미사일로만 대충 조져도 이후 수십 년간 대한민국은 재기를 못할 거니까요. 예, 우리 군이 MD 체계로 다 막아낼 거 아니냐고요? 예, 택도 없습니다. 군 내부 파벌 싸움으로 대한민국 MD 체계는 그리 튼실하게 형성되어 있질 못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야 허접한 로켓만 날아오니까 아이언돔으로 다 막아냈지 중국과 북한 미사일은 이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국군 수준 잘 보셨지 않습니까? 명색이 특전사 사령관의 특수부대장이라는 놈들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질질 짜대던 그 모습들을 말이죠. 그리고 대한민국은 러시아처럼 전쟁 터져도 자급자족으로 먹고 살 수 있는 나라도 아니고 한국은 오직 수출로만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 미사일 몇 발만 터져도 자본 다 빠져나갈 테니까 망하는 것도 순식간이죠 그냥. 예, 그래서 대만보다 한반도에서 먼저 전쟁이 터질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 역사를 보면 중국은 왕조가 바뀔 때마다 늘 동일을 가장 먼저 정벌하려고 했죠. 이 서남 정벌에 앞서서 뒤통수의 비수를 먼저 제거하려 했던 것입니다. 수나라와 당나라가 키를 쓰고 고구려를 침공했던 것도 다 그런 이유 때문이었던 것이죠. 예,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결국 한반도에서는 전쟁이 터질 것이고 물론 미국도 수수방관만 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 참전하겠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한반도는 6.25 때와 똑같이 폐허가 될 것입니다. 이기고 지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고 5000년 역사 이래 가장 번영했던 대한민국은 그냥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거죠. 자, 그런데 작금 대한민국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이재명을 권좌에 올려서 미군을 철수하게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어제만 해도 만약 이재명이 집권하게 되면 한미동맹 파탄과 함께 미군이 철수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가 미 국무부 관영 매체를 통해서 흘러나오기도 했죠.
아니 이재명이 집권해서 미국 버리더라도 뭐 중국, 북한하고 잘 지내면 전쟁 안 일어날 거 아니냐고요? 예, 그러면 한반도는 공산화 되는 거죠. 예, 지금 한국 사람들은 마치 이 땅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영원할 것으로 믿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공산주의라는 게 뭐 그리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제도 한두 개만 바꾸면 그냥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진핑이 까라고 하면 이재명은 깔 수밖에 없어요. 미군도 없는 이재명의 대한민국이 뭔 수로 시진핑의 말을 거역합니까? 예. 그리고 이재명은 자신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라면 대한민국을 12번도 더 팔아먹을 수 있는 인간입니다. 이 이재명의 인생 족적을 보고도 그런 것이 읽혀지지 않아서 이재명을 쉴드 친다면은 그냥 머저리거나 아니면 좌파리 중에 한 마리일 뿐이겠죠. 그리고 문재인이 말했던 그 고려 연방제를 싫어도 북한과 하게 될 것입니다. 고려 연방제, 즉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는 첫 단추가 끼워진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의 상황은 굳이 말할 필요도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고요. 예, 과거 동유럽의 모든 국가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는 대한민국이 순식간에 공산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작금의 이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에치슨 라인이 그어졌던 74년 전에 딱 그때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는데 정말 기억하기 싫은 역사가 다시 반복되려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좌파들이 계속 깝치면 향후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일어나게 될 일들입니다. 이 탄핵으로 발목 잡힌 대통령,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 유불리와 손익 계산에만 몰두하는 여권 정치인들, 그리고 이미 중국 자본에 잠식당해버린 야권 정치인들, 거기다 좌익 공작에 선동되어서 놀아나는 이 철없는 국민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대한민국에서 언론이 완전히 사라져버렸다는 것이죠. 지금의 신문 방송사는 언론이 아니라 그냥 좌익을 대변하는 찌라시들일 뿐이니까요. 예, 대한민국은 이미 올 때까지 다 왔습니다. 안타깝지만 이것이 작금 대한민국의 상황인 거죠. 예, 그러나 그럼에도 희망은 있습니다. 이 나라의 모든 좌파 대변 찌라시 신문 방송사들이 연일 왜곡 보도를 해대지만 실제로는 자유민주주의로서의 대한민국을 지키고 싶어하는 국민이 훨씬 더 많다는 게 팩트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언론이 실종되었어도 그 기능을 대신해서 진실을 전하는 유튜브 방송이 있고, 다행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또한 한국의 탄핵 사태에 개입할 의중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좌경화되었으니까 굳이 우리가 한반도에 더 있을 필요가 없다며 미군을 빼버릴 것이 아니라 윤석열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려 하는 대통령이고 또 그것을 지지하는 우파 국민이 실제로는 더 많으니까 트럼프 당선인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막고 도와주려고 하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반전시킬 자산 또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그 상황 반전은 그리 거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행하는 하나의 작은 실천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분야에서 할 수 있는 작은 것 하나라도 직접 실천하는 것. 현재로서는 오직 그것만이 우리가 우리의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예전에 박정희 장군이 이 혁명으로 풍전등화의 대한민국을 구해냈던 것처럼 누군가 나서서 이 암울한 사태를 일거에 정리해 주기를 기대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지금은 이 쿠데타가 가능한 시대도 아니고요. 결국은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게임하는 시간 대신에 각종 커뮤니티에서 좌파들의 준동을 막는 댓글을 쓴다거나 또 가능하다면 일상을 쪼개서라도 이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는 것 등이 되겠죠. 예. 요즘 미국 CIA에 신고하는 것 때문에 이 연예인 좌파리들의 극성이 주춤해졌다고 하는데 굉장히 좋은 예라고 봅니다. 예. 최선의 방어는 결국 최선의 공격인 것이죠. 예. 이 영어 가능자들이 좀 더 많이 활약해서 신고 좀 열심히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로 중요한 점은 대한민국의 몰락을 걱정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이렇게 작은 하나라도 직접 실천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대세라는 것도
결국은 그러한 작은 것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것이니까요. 만약에 주변에서 SNS나 인터넷으로 좌파짓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욕을 해주거나 정신 차리라고 귀빵맹이 날려버리는 일도 좋을 것입니다. 인간은 이 욕을 처먹어야 조금이라도 정신을 차리는 동물이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 좌파들이 깝치는 것을 계속 방치하면 대한민국이 맞이할 일은 결국 전쟁이나 공산화일 뿐인 것이고, 이 반대로 좌파의 준동을 막아내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갈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쪽이든 그 나비 효과는 지금 바로 우리들의 손에 의해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두드리면 열린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이 작은 노력들이 모이면 반드시 대한민국을 구해낼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매일매일 실천해 나가면 됩니다. 저도 이미 수많은 선후배와 지인들을 좌파에서 우파로 돌려 세웠고, 좀 더 큰 계획을 진행 중에 있기도 해요. 이 좌파가 깝치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을 구하는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작지만 대한민국을 구하는 일에 오늘도 함께 나서 봅시다. 오늘도 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